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가 탈냉전기 때 체결한 재래식 군사력 감축협정 CFE로 표현이 됩니다만 여기서 공식적으로 탈퇴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하십니까? 이 조약은 러시아가 냉전 이후에 냉전이라면 소련 시절을 말하죠. 핵심 안보 조약 중 하나로 맺었던 조약입니다. 여기서 러시아가 탈퇴한 겁니다. 2023년 11월 7일 얼마 전입니다. 0시를 기해 완전 탈퇴 절차가 완료됐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요. 로이터 통신이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는 오늘부로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의 어떤 군축 협정도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러시아의 주장은 이렇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의 확장 정책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이 나토를 확대함으로써 조약상 제약을 공개적으로 우회했으며 그러니까 조약을 위반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최근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 신청으로 조약이 유명무실해졌다. 그러면서 새로운 상황에 맞지 않는 이 오래된 협정에 집착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면서 탈퇴와 더불어 나토를 맹비난했습니다. 이 재래식 군사력 감축협정 조약은 냉전 전 시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와 소련이 이끄는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냉전이 종식되던 그 무렵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89년 11월 9일로 기억됩니다만 1년 후인 1990년 소련 붕괴가 1991년 12월 26일이니까 그 1년 전에 체결했던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 내용을 보면요. 이런 거죠. 양쪽은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국, 소련을 말합니다. 대서양과 우랄산맥 사이에서 탱크, 장갑차, 중폭, 전투기, 공격 헬기 등의 수를 동일하게 유지하고 무기 배치 정보도 서로 교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재래식 무기들이죠. 우랄산맥과 대서양 사이니까 결국 유럽과 러시아의 서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를테면 탱크와 같은 재래식 전력의 대표적 무기가 서로를 기습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 하는 것인데요. 말하자면 군사적 균형을 유지해서 서로의 위협을 줄이자는 그런 뜻이겠죠. 당시 서방으로서는 옛 소련 진영에 쌓여 있었던 방대한 재래식 무기고를 상당히 두려워했는데요. 이 조약으로 유럽 국가들로서는 상당히 안도하게 된 그런 조약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래식 군사력 감축협정 조약 CFE는 소련 붕괴 이후의 상황을 반영해서 거의 10년 후 1999년에 개정합니다. 그런데 당시 러시아는 이에 대한 비준을 끝냈습니다만 미국 등 다른 회원국들은 비준을 미룹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군이 독립된 몰도바와 조지아에 주둔하고 있었는데요. 이 몰도바와 조지아에 주둔한 러시아군은 철수하라. 철수해야 비준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비준을 계속 미뤄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만 비준하고 미국 등 서방이 비준을 거부한다면 이 조약이 서방으로 하여금 나토 확장에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CFE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합니다. 나토 동맹국도 따라서 같이 중단을 선언한 채 내려왔던 것이죠. 그러던 차에 러시아가 완전 파기를 선언하자 최근 미국의 제이크 셜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죠.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가 CFE에서 탈퇴하고 CFE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제 상황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국제법 권리에 따라 12월 7일부터 CFE에 따른 의무 이행을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미국으로서도 선언을 했습니다. 이어서 또 설리반 보좌관은 러시아의 CFE 탈퇴 의미는 러시아가 무기 통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 동맹국들은
효과적인 재래식 무기 통제에 계속 전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유럽의 안정과 안보 강화를 목표로 하는 조치를 계속 추구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군축 조약들을 파기하게 되는 배경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그간의 악화된 관계와 양국 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졌다는 증거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나토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전폭적 군사적 지원을 하는 간접전쟁의 상황에서 미국과 러시아 간 군축 조약들은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되어 왔습니다. CFE 재래식 군사력 감축협정 조약 말고 이에 앞서서 INF 중거리 핵전력 협정도 2019년 이미 폐기되었죠. 네, 이런 변화는 이제 다시 세계가 냉전 때와 유사한 무한 군비 경쟁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또 있습니다. 냉전기에 미국과 러시아 두 축으로 했던 군비 경쟁이 이제 중국이 끼어들게 되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군비 축소 얘기가 나오면 또 이루어진다면 중국을 빼놓고는 미국과 러시아 양자 간의 군축 체제는 이미 이제 의미가 없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을 포함한 미중로 이 3자 구도의 군축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무한 군비 경쟁이 치열하게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이라는 대마가 등장한 것이죠. 전문가들의 견해는 이번 미러 간의 군축 조약 폐기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큰 문제라면 앞으로 군비 경쟁이 심화되면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이 뻔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세계는 다시 신냉전 시대로 들어섰고요. 군비 경쟁이 불붙는 시대로 가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재래식 군사력 감축 협정 조약 폐기 선언으로 인한 글로벌 사회의 군비 소용돌이 예고 관련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핵무력과 관련해서는 강대국이 다투어 증강하게 되는 상황을 아무런 관리 체계도 없이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살아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종구 GTV였습니다.